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항인 남포항에 수출용 대연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유엔 미국 대표부는 석탄 수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만난 뒤 북한 문제에 있어 싱가포르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석탄 항구인 남포항에서 대형 화물선들이 드나들며 석탄을 어디론가 이동시키는 위성 사진이 VOA를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북한 남포항을 드나들었던 선박 7척이 수출을 위해 석탄을 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매우 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석탄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만큼 사안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남포항은 미국 정부가 최근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지난해 3월 석탄을 싣고 불법 수출을 하기 위해 출항했던 곳입니다. North Korean ship delivering coal sails to Indonesia with its AIS switched off. Coal is worth $3 mill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idea is to transship it, call it Russian coal or something, and then sell it to a company in South Korea. 이런 남포항에서는 지난 한 달에만 수출용 화물 선박인 와이즈 어네스토와 같은 대형 선박들이 최소 7척 이상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으며 이 중에서는 석탄을 싣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이 중 한 척이 어디론가 출발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14일 촬영된 사진에는 두 척 모두 출항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또 다른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도 석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황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했던 싱가포르의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발라크리시난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면담 후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와 강력한 협력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면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특히 싱가포르는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시급한 도전들에 대해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 은행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월 10일자 명령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연루된 유령 회사와 거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서 증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 같은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은행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무기 확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벌금이 작으면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 명령을 통해 세 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 회사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에서 보듯이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is supposed to be independent. Right. The Treasury Department really answers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we wrote the North Korea sanctions law to allow the Justice Department to do what it is doing in taking the lead. 또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미 본토에 미치는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동맹국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로 진단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을 평가해달라는 VOA 질문에 과거에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이지만 미 행정부의 표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We've seen this pattern much too often, and I think in the past we've done a better job than we've done in this instance of making clear that there is that there's an allied interest here that we are equally concerned about. 또 이런 전략에는 쌍방향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을 분열시켜 물리치겠다는 북한의 분할 정복 전략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will do anything to try to drive wedges.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are very good at it. 로즈 전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이 본토 방어를 이유로 동맹 보호 의무를 별개로 간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낸 토마스 만켄 CSBA 회장은 이날 VOA에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 무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 체계 간의 경계를 허물어 우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양쪽 무기 체계에 모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북핵 원점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잠재적 목표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완전한 핵 제거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 논의의 일환이라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가 달성될 때까지 기존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램퍼트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17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7명과 관련해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중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서한은 유엔 보고관 명의로 일주일 전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중국 측의 반응은 없다면서도 과거에도 중국 측에 탈북자 북송 중단을 많이 요청했으며 중국이 송환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구금해온 대북 사업가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절도한 혐의로 정식 체포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를 중국 검찰의 승인을 거쳐 최근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브릭스는 북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으며 스페이버 씨는 백두 문화교류사를 운영하며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과 투자를 주선해왔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특히 지난 2013년 미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 씨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당시 일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올해 1분기 대중 곡물 수입액은 담배나 과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올해 1분기 중국으로부터 밀가루와 쌀 등을 약 1,800만 달러치를 수입했는데 이는 올해 1분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약 4억 5천만 달러의 4% 수준으로 전년도 6.5%보다 낮아졌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으로부터 담배를 2년 만에 250% 증가한 약 7천만 달러치를 수입해
북한의 식량난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